섹스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자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분으로 유방외과 전문의 정영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영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중 여성의 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1년 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긴 했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 설마 하는 생각도 있었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최근 점차 혹이 커지는 것 같아 유방외과에 내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상 검사에서 오른쪽 폐와 간에 다발성 유방암 전이도 확인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총 2번의 항암 치료를 진행했고 아직 여러 차례 항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점은 처음 가슴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전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점인데요. 젊은 나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큰 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의사의 참견 선생님, 제 또래 젊은 세대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따끔한 참견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회자분과 사실 비슷한 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젊은 유방암 환자가 늘었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그런가요? 젊은 여성 발생암의 이제 20% 이상이 여성에서는 유방암으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 쪽하고는 좀 다르게 서구보다는 폐경전에 이제 40대 중반 이때가 제일 이제 여성 유방암이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서구 쪽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50대 쪽에서 이제 제일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양보다는 검진 체계가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이제 나이 때부터 검진을 하게 되고 병원 접근율이 외국보다는 좋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서 진료를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양 여성 이제 특성이 외국 서양 여성들보다는 이제 치밀 유방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률이 좀 더 높게 한 1.5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몸이지만 사실 평소에 잘 모르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에는 이제 유즙을 생성하는 유선 조직이 있는데요. 이 유선 조직을 보면 이제 모유를 생산하는 채소 단위인 종말세관이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유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인 수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세관과 이제 수출관이 합쳐져서 소엽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소엽이 20개에서 뭐 30개, 40개 정도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엽이 유선이라고 하죠. 그런 유선이 되겠고, 여기에서 유관을 통해서 모유가 이제 유두를 향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을 지지하는 조직인 이제 쿠퍼 인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퍼 인대로 유방 형태나 이런 게 유지가 잘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유방암 발병 원인은 이제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되는 이런 식생활이라든지 고지방 고칼로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이라든지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 그리고 초경이 점점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유방암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뭐 호르몬 약제를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폐경 후에 이제 이런 폐경 증상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또는 뭐 다른 목적으로 이제 호르몬 약제를 쓰시는 경우에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요즘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저도 먹어볼까 말까를 엄청 지금 이 순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몸에 들어가는 약이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몰라서 좀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유방암에도 다이어트 보조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방에 생기는 질환들이 보면 대개는 이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이런 호르몬 계통에 뭔가 영향을 주게 되면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암이 그렇듯이 유방암도 특이에는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사실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처음 증상으로 유방 한쪽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유방을 만졌을 때 멍울이 만져진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만져지는 멍울 중에 일부가 유방암이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양성 유방 종양일 테고요.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염증 조직이 단단하게 뭉쳐서 혹처럼 또 멍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유방암은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도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방암은 이렇게 직접 촉진한다라고도 하죠. 만져서 뭔가를 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촉진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 자가 검진을 매월 해보시게 되면 자신의 몸 상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 같으면, 변화가 생기면 자가 검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멍울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와서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내가 뭔가 유방에서 불편한 점이 느껴진다,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 근처에 있는 유방외과 가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도 사실 직접 만지셨을 때 멍울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내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는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으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뭐 때문에 뭐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확인을 하고, 병력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촉진을 했을 때 이제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주변 조직하고 다 들러붙어서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촉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방 촬영술 그리고 유방 초음파 등을 통해서 영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에서 이제 이상이 발견이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뭐 1기, 2기 이렇게 나누죠. 진행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또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유방암 병기에 따라서도 치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유방암의 성질에 따라서도, 아형에 따라서도 이제 또 치료 방법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방암을 분류할 때 0기부터 3기까지는 타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우선하든 수술을 우선하든 이제 수술을 해서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제 타장기로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 쪽에 혹을 제거를 한다 해도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항암 치료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사실 안타깝게도 폐와 간에 전이가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거는 병기 중에서도 뭐 3, 4기, 4기, 그럼 꽤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유방암에도 유형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유방암 유형별 특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A형을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있는 유방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헐투라고 해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이런 이제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작용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거를 헐투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헐투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헐투도 없고 호르몬 수용체도 없으신 분들은 삼중 음성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 음성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형 중에서 재발률이 높거나 특별하게 암세포가 빨리 퍼지는 유형도 꼽을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이 제일 재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이도 빨리 되고 빨리 자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헐투 타입도 삼중 음성 못지않게 이렇게 빨리 자라고 하지만 이 헐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먼저 하나로 헐투 양성 유방암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헐투 양성이라는 게 이제 그 헐투 수용체가 그 암세포에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을 시켜주는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 대표적으로는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많이 알고 계신 허셉틴 그리고 퍼제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적을 차단을 시켜주고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추가로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이 유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유방암이 걸리셨던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면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가 유전을 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방암 유전 가능성이 높은 거 맞나요, 선생님? 유방암의 대표적으로 브라카 유전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카 1, 2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브라카 유전자가 원래는 이제 세포의 DNA가 손상이 되면 복구를 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치료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세포 손상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라면 이 유전자가 나의 자녀에게도 유전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자녀분도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조기부터 빨리빨리 검진을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책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우리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 절제술 결단을 내린 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유방암이 걸린 게 아닌데 절제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혹시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성 유방암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유전, 가족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좀 구분이 되는 용어인가요? 유전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라카 유전자에 실제로 돌연변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생기는 유방암을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그러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 내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데 나도 유방암이 걸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성 유방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족들은 대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이제 가족들이 좀 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만약에 검진을 가서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원하시면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특별히 보험 사유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도 내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이 없더라도 검사는 받아볼 수 검사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유방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조심하면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트로겐의 노출도 많이 되는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내 체중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술, 담배 이것도 유방암에도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가능하면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자라서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살이 찌면은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이나 우리 성인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식습관 한번 바뀌고 나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힘들죠. 알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가 임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신 중에 유방암이 걸리게 되면 어떡하나요? 임신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태아하고 산모 모두에게 이제 항암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임신하고 이제 2분기 정도가 넘어갔을 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임신 중 유방암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 균형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엄마도 괜찮아야 되고 아기도 괜찮아야 되는데 다 괜찮은 것만 찾다 보면 치료가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그리고 이제 유방외과, 혈액종양내과 이런 과들이 모여서 충분히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학제적인 이제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이 사연을 본 것 같아요. 임신을 하신 산모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는 그 드라마에서는 산모님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겠다, 출산을 하고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혹시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임산부가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경험은 있었고요. 제가 맡았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유방암 발견 자체가 초기가 아니고 거의 아기 낳을 때 다 돼서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아기 낳고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기 낳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드라마처럼 이제 한창 임신 기간인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
힘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방암이라고 하면 여성의 암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우리 남성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유방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남자에서 생기는 유방암이 여성에서 생기는 유방암보다 빈도는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예후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유방암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이제 고환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환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유방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유방암 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주변의 지인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두어 분 중에 이렇게 유방암을 앓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분은 완치가 되셨고 한 분은 안타깝지만 네, 생을 달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딱 암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생존율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암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질병으로 와닿거든요. 유방암의 평균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기나 2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95%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조금 있는 경우인데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5% 정도, 이제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4기 같은 경우에는 뭐 35% 정도로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리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암인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검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말고 우리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이 이제 여성에서 생기는 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그 다음에 병기별로 아까 생존율을 말씀드렸지만 1기, 2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많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생기더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매월 자기 스스로 자가 검진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루지 말고 병원 바로 방문하시는 거, 요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평소에 식습관, 생활 습관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초기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진다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미리미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평생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